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2019년 양도소득세 이제 개정세법 규정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저는 공인회계사 오종은이라고 하고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속 정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 정려 양도다 이런 부분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재산 세제라고 부르지요. 그죠? 재산과 관련된 부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의 격리, 재경부서라든지 또는 이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우리 세무대리인 맞습니까? 자, 같은 식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가세 또는 우리 소득세 같은 일반적인 세금, 그죠? 흔히 넓게 말하면 기업조세, 그죠? 자영업자 세금을 포함해서 요거는 상시 많이 다루죠, 그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연말정산 원천징수 담당이라고 하면 매월 원천징수는 하실 거 아닙니까? 자, 부가세 신고라면 분기별로 하시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라고 하면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매일매일 기장하고, 그죠? 그리고 연말에 결산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세목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상속 정려 양도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아무리 재산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할 때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번 죽는 게 아니시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양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지 못한 부분들이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동종업계에 계시는 세무대리인이시라든지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 법인세 등 기업조세에 비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주변에서 예를 들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일단 물어줘야 되고, 그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건 여러분 이론하고 다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사례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특화하기도 힘들고 또 세법도 너무 자주 개정되는 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강의는 19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요, 우리가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 살펴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이 강의는 19년도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관련된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는 세무회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특히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개정된 내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시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우리가 이 주택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기본이 세금 상식이죠. 그죠? 최소한 집 한 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면, 그죠? 생활 세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죠? 여러분 우리 2019년도 개정세법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죠? 요 분리과세하는 규정이 개정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이제 종합소득세, 그죠? 신고할 때 우리가 이 소득세를 산출하는 규정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올해 또 뭐가 추가됐죠?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그죠? 이 등록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죠. 왜냐하면 이 등록 여부에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인정되는 필요 경비율이 다르지요.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요렇게 이제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규정은요 원래 물론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자, 우리가 실제 그죠? 2018년도 개정세법이죠. 맞습니까? 뭐다? 흔히 다주택자가 여러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양도세를 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집 여러 채가 있는 사람 최소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뭐다? 자기 사는 집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집은 월세나 전세 줬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다? 사는 집 말고 다른 집 팔 때 알겠습니까?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 높게 하겠다, 그죠? 중과세 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게 다섯 번째 되시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다주택 하니까 여러분 거창할 것 같죠, 그죠? 최소한 3-4채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현행세법은 몇 채 이상입니까? 두 채 이상입니다. 두 채 이상. 그죠? 두 채 이상. 다주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두 채가 아닙니다. 그죠? 이때 다주택 대상인 중과 대상 주택을 카운트하는 주택 수를 헤아리는 기준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집은 몇 채지만? 4채지만 알겠습니까? 우리 소득세법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은 몇 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두 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뭐다? 법률상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이 범위가 뭐다? 같다 다르다? 다를 수도 있다. 요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거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은 요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우리 교재 본교재 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 계산 제1장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보시면은 1페이지에 맨 위에 자, 박스에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일단 우리가 판금액 뭐라고 하죠? 양도가액이죠, 그죠? 양도가액. 여러분 요 양도가액에다가 뭘 뺍니까? 필요경비, 그죠? 쉽게 말해서 원가 빼는 거죠, 그죠?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뺍니다. 자, 요 필요경비에 보면 일단 취득원가와 기타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필요경비가 있죠. 여러분 요거 차감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기 보시면 양도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차익, 우리나라는.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다 바로 세율 곱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보유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정 포지션만큼은. 요걸 뭐라고 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부릅니다, 일단. 자, 여러분 요거 차감한 값을 뭐라고 부르죠?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 금액.
여기다가 뭘 빼죠?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일괄적으로 2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예. 요 차감한 값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요 차감한 값을 뭐라고 부르요?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하죠? 여기다 뭘 곱해요? 세율. 여러분 이게 뭐죠?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산출세액에서 뭐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이라고 하는 거 뺍니다. 그죠? 감면세액.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정세액이죠. 그죠? 결정세액.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 이제 그 밑에 기납부세 같은 거 있지만 원칙은 여러분 뭐예요? 당해 연도에 한 건만 부동산 양도했다고 하면 여기가 끝입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예. 뭐 가산세도 안 적었어요. 왜요? 여러분 가산세 맞으려고 신고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배울 때부터 가산세 맞을 거 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하고 기본 구조는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얼마 해줍니다. 요건이 뭡니다 하면 여기서 그죠? 빼준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고객들한테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죠? 내가 뭐 땅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상식으로 볼 때요. 자, 양도가액은 뭐예요? 우리나라 현행세법이. 그죠? 무조건 실가거든요. 실가. 그죠? 요거. 그죠? 요건 짤 없습니다. 그죠? 요건 짤 없어요. 예. 어떤 분도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20억의 양도가액 했는데 다운해서 15억. 알겠습니까? 5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겠다. 맞습니까? 이거 100% 걸립니다. 그죠? 누가요? 나한테 사간자 있잖아요. 사간자 언젠가는 팔 거 아닙니까? 그죠? 팔 때 보면 뭐예요? 내가 돈은 20억 줬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얼마 움직인 거로? 15. 그죠? 자기가 양도세 신고할 때 마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모르지요. 그죠? 예, 모르는데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벌써 한 10년 지났죠. 2007년경인가부터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은 뭐다? 실거래가 기재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금액 큰 물건은요. 이제는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알겠습니까? 거의 99% 진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상담하면서 그런 말 하면요. 어디 가서 저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그냥 계약서상에 실제 주고받은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필요 경비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007년경부터는 이 실가가 여러분 도입됐으니까 벌써 10년 됐잖아요. 벌써 10년 넘어버렸죠. 그죠? 한 11년, 12년 되니까.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요것도 뭐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그죠? 예, 우리가 여러분 아주 고급 수준의 양도세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얘도 뭐다? 거의 실가다. 요래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편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대강. 그죠? 뭐가 중요하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 개정된 거. 그죠? 요걸 이제 살펴볼 것이고 요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과 기타의 경우가 다르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요거 이제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요겁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양도세 신고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신고 잘못했다고 당첨됐다고 축하한다고 연락 오면 요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또 어디요? 요거. 맞죠? 그죠? 감면 관련된 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 뭐 양도세를 감면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 여긴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한다 뭐 중과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죠? 뭐 한다고 하는 말은 뭐다? 요거 계산할 때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장 큰 흐름이 요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또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죠. 자, 우리 오늘 강의할 때도 나오지만 1세대 1주택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뭐예요? 비과세다 이런 표를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분들 많이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도 상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잘 아는 지인들 여러분
비과세하고 법조문상 세금을 100% 감면한다는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그죠? 맞죠? 우리 1세대 1주택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 주변 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이가 뭐죠? 일단 같은 점은 세금은 안 내는 거죠. 맞습니까? 일단 여러분 그 100% 감면일 때 농특세 내는 경우도 있지만 농특세까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하면,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세금은 둘 다 안 내요. 자, 차이가 뭐죠? 어차피 안 내는데. 예, 일단 예, 여러분 법 조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100% 감면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면제 아닙니까? 면제, 그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뭘 해야 돼요? 예, 내가 감면 받으려면 신고서에, 그죠? 쉽게 말해 신고서에 적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비과세는요? 신청이 필요 있다 없다? 신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비과세 조문은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진짜 1세대 1주택을 팔았는데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충족했다면 별도로 신청서, 비과세 신청서 같은 거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안 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비과세 신청서 안 냈는데 세무서에 연락 왔어요. 그죠? 조사관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비과세 요건인데, 근데 조사관님이 예를 들면 왜 신청서 안 내서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과세권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과세권 포기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비과세 요건이 아니야. 그때는 뭐예요? 바로 고지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만 요건만 되면 별도로 뭐다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비과세 조문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실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서상에, 그죠? 일반적으로 양도가액하고 적어가지고 뭐다 그냥 비과세 적어가지고 한 장 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관행이에요. 관행. 알겠습니까? 예, 그 안 낸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요건을 그대로 갖췄을 때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규정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자, 우리 교재 이제 1페이지에 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예, 지금 말씀드린 거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자, 2페이지에 자, 여러분 이 필요경비 있잖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취득가액이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가액에 뭐가 있다?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얼마 주고 샀느냐, 그리고요 취득세 있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이것도 재미난데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득과 관련돼 가지고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관련돼서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습니까? 취득 관련된 절차를 대행할 때. 그럼 법무사 입장에서는 취득세 계산할 때 이제 과세 표준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세부사 취득세 세율 곱하는 대상이 되는 과표. 이때 자기들이 취득과 관련돼서 등기 수수료 있잖아요. 청구할 거 있잖아요. 취득자한테. 요 과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것도 좀 큰 물건 여러분 이거 저기 하는 사람들 물어보는데. 법무사 수수료요. 등기 예? 공제라는 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소득세 취득세 계산할 때 있잖아요. 지방세보다 취득세 계산하려면 취득세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냐 안 하냐. 예? 그죠? 원래부터 안 했나요? 바뀌었나요 이게? 아니요. 원래 포함됐는데 2018년 초에 지방세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무사 등기 비용 있잖아요. 등기 비용은 여러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예? 취득세 과표에 제외됩니다. 참조해 두십시오. 요거는 아시겠죠? 예. 지방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시고요. 예. 자,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들은 거죠.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3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 가끔씩 여러분 뭐 다주택자가 양도하고 양도세 과세될 때 기존 주택에 대해서 3페이지 위에요. 뭐 벽지나 장판 뭐 교체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거는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예, 요건 그냥 그 주택을 여러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각종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해서 필요 경비 나간 거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 반드시 적격 증빙, 흔히 말해서 세금 계산서 카드 같은 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원래 받아야 되는 걸로 됐다가 개정됐죠. 자, 3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 나와 있습니까?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게 2018년 2월 1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우리 작년 2월 달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즉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면 세금 계산서 등을 안 받아도 뭐다?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그 밑에 뭐 3페이지에 갈로 3번의 필요 경비 인정에 대한 뭐 최신 우리 국세청 예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명의 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있잖아요. 요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된다 하는 거. 예, 우리 그 행정에서 나온 거 참조해 두시고요.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잖아요. 여러분 보유 기간 동안, 그죠? 오래 보유한 그 동안 기간 동안 해주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거죠. 이때 취득일, 양도일은 어떻게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4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뭐다? 빠른 날. 여러분 이 대금 청산일은 뭐죠? 잔금 친 날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잔금 친 날하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실무상으로 여러분 등기 접수일 있잖아요. 자, 등기부등본에 보면 등기 접수일 말고 등기 원인일이라는 날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야, 여러분 등기 원인이라고 등기 접수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라고요? 카운트한 날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뭐 상속 정려로 인한 취득 양도의 경우에는 어느 날요?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사망일, 그죠?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일을 그죠? 뭐 취득일로 본다 하는 말이고요. 자, 4페이지 가로 2번 한번 봐주시고요. 밑에 자, 우리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해줍니다. 몇 프로에서 몇 프로? 6%에서 80%입니다. 그죠? 최저 6, 최고 80%요. 자, 그래서 3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이상의 등기된 토지와 뭐다 여러분? 예, 건물, 그죠? 예, 원칙. 예, 그리고 이제 뭐 조합은 입주권으로 그죠? 그 대상으로 한다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가로 안에 뭐는 안 되죠? 미등기된 건 안 되죠, 그죠? 미등기. 예, 뭐 요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자, 그 뒤가 중요하죠, 뭐다?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의 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4페이지 우리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의 주택은 제외한다는 말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자, 여러분 다주택, 예,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다주택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죠? 중과세 하겠다, 그죠? 예, 요 규정이 언제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이 다주택 중과한다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말했지만 첫 번째 뭐를 중과하고요? 세율을 중과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 중과한다는 말은 이 그죠?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 두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할 때 그죠? 알겠습니까? 다주택 중과가 배제된다는 말은 세율도 불이익을 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4페이지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여러분?
다주택 중과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할 때 몇 채 이상? 집? 2채 이상. 그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원칙은 주택으로 봅니다. 동급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2채 이상이면 뭐다? 다주택, 예, 그죠? 중과가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주택 중과 대상 요건을 갖췄다면 알겠습니까? 다주택 중과한다는 말이니까. 그죠? 예. 일단 큰 흐름 알아두세요. 자, 5페이지 위에 별표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여러분 이거 조합은 입주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나오면 우리 양도세 잘 안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이 혼돈하는 거죠.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맞습니까? 여러분 조합은 입주권이 이거죠. 내가 아파트 살고 있다가 그죠? 예. 요 아파트 뭉개고 이제 새로운 거 지을 때 그죠? 나는 여기다 내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새 아파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뭉개고 뭐다? 새 아파트 줄 때 알겠습니까? 기존에 이 아파트 보유하는 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바로 뭐다? 조합원 입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아파트 분양권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당첨된 거죠. 그죠? 내 지금 뭐 전세 사는데 집 없는데 맞습니까? 새 아파트 당첨된 거 맞습니까? 예, 이걸 우리는 흔히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정의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가로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장기보유 공제할 때 우리가 상속 개시를 취득일로 본다 돼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정려받은 재산은요? 정려 등기 접수일, 그죠? 예, 등기부등본에 이날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원래 2019년도에 아주 중요하게 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2월가세, 양도세, 그죠? 자, 예, 중요하게 개정되는데요, 여러분.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 규정, 그죠? 자, 뭐다?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정려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어떻게 한다? 기산한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양도세 신고 잘못해가지고 추징되는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부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거 한 7, 8년 전부터 실제 주변 분들 있잖아요. 자, 이 설명드릴게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강의가 뭐 2월 과세를 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개요는 아셔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거, 그죠? 예, 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경우에 실제 실무상으로 많이 발생하냐? 자, 남편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예를 들면 여러분 토지를 1억 주고 취득했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자, 근데 자, 우리 부부끼리는 얼마까지는 10년간 정려해도 정려세가 비과세되죠? 6억이죠, 그죠? 10년간 6억.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했단 말씀이죠? 정려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정려한 시점에서 토지 시가가 그냥 딱 6억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공짜로 토지 받은 거죠. 맞습니까? 자, 6억 이내에서는 10년간 6억 이내에서 받은 것은 비과세니까 아내 입장에서 정려세 부담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물론 우리 실무상으로 취득세는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아내가, 그죠? 요걸 예를 들면 뭐 외부에 특수관계 전혀 없는 C한테 10억에 양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 토지를.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양도가액은 10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빼주는 취득 원가는 얼마로 본다는 말이죠? 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내 입장에서 정리받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6억 아닙니까? 상식으로 보면 6억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 차익 얼마예요 이거? 4억, 그죠?
이 사학에 대해서 이제는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되거든요. 원칙은. 맞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되죠? 여기에 2월 과세라고 되죠. 그죠? 여러분 2월 과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남편이 아내한테 넘기고, 그죠? 받은 아내가 이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외부에 양도했을 때 5년 안에, 그죠? 예. 이때는 취득 원가를 6억으로 본다, 아니면 당초에 남편이 취득한 1억으로 본다? 1억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1억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양도 차익을 얼마로 보겠단 말입니까? 이거 9억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2월 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자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예? 여러분 상식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돈 누가 받았어요? 팔고 돈 받은 자 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양도자가 됩니다. 원가만 남편 거 땡겨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해준 게 논리에 맞을까요? 아, 이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아니, 아내가 뭐예요? 아니 남편이 취득했을 때의 원가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 그만큼 많이 나오겠죠? 대응하려면 뭐다? 당연히 장기보유도 언제요? 남편이 취득한 시점부터 카운트 해라는 겁니다. 맞죠? 논리에 맞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알아줘야지. 이걸 갖다 무대포로 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알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밑에요. 자, 1세대 1주택 공제율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뒤에서 상세하게 하겠지만, 우리 1세대 보유하는 자가, 그죠?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자, 양도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세금 안 내죠. 9억 이하일 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집이 20억이더라. 맞습니까? 그럼 팔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양도세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양도가 9억 넘어가니까요. 그죠? 자,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줍니다. 1세대 1주택, 그죠? 흔히 9억 넘은 주택을 우리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공제율이 어떻게 돼 있죠? 자, 여러분 5페이지 밑에 뭡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그죠? 이 1세대 1주택 공제율,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공제율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얼마요? 24%.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유기간 4년에서 5년 미만은요 32죠. 여러분 이거 규칙이 있어요. 뭐냐? 시작하는 연도 이제 뭐뭐 이상 있잖아요. 거기다 8 곱해버리면 됩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8년 이상 9년 미만은 어떻게 된다? 88, 64니까 64%, 그죠? 9년에서 10년까지는 72%, 10년 이상은 80%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에 과거에 여러분 2억 주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맞습니까? 그 강남 부동산이 지금 시세가 22억이다. 차익이 얼마죠? 20억입니다. 20억. 그죠? 근데 10년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얼마예요? 80%면 16억대요. 감 오십니까? 맞죠?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그죠? 30평형 2억 몇천이었거든요 그때. 예, 지금 뭐 그죠? 20억 넘어가니까. 감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상담하실 거가 있으시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죠? 웬만큼 해도 뭐다? 세금 부담할 정도도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마저 안 내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는. 어떤 분들 아예 전혀 안 내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대세 시장이 진짜 없어요. 대세 시장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6페이지. 여러분 6페이지 위에 박스에 보시면 별표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 2020년 내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알겠습니까?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 보유기간 중에, 알겠습니까? 몇 년 이상은 실제 들어가서 살았을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해준다.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입니다.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올해 19년 여러분들이 많이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 올해 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잖아요.
판다면 내가 장기 보유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일에 이거 잘 모르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서 안 살았다면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려야 돼요. 그죠? 거주 요건 안 하고 보유하는 고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언제까지 팔아라? 예, 예. 그죠? 예, 올해까지 팔아야 됩니다. 자, 표 2는요.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이외의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죠? 자,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에 장기 보유 공제는 뭐다? 3년 이상부터 15년 이상까지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그 시작하는 3년 이상 여기다가 2% 곱하면 돼요. 그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3년에다가 2% 곱하면 얼마예요? 6%. 4년 이상인데 여기다가 2% 곱하면 얼마요? 8% 이렇게 갑니다. 15년 이상은 얼마요? 30% 아시겠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뭐 갈로 4번에 자, 현행 소득세법상 우리 부동산 양도시의 세율 규정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미등기 부동산은 몇 프로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70%. 아주 대표적인 거요. 자, 두 번째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법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죠? 요거 팔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세율이 뭐죠?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세율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7페이지에 가로 2번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7페이지 여러분 가로 2번에 보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그죠? 맞습니까? 자, 과세 표준 얼마요? 1200 이하는 6%, 최대 5억 초과는 42%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때 우리가 지방소득세 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최고 세율은 몇 프로다? 46.2%다. 그죠? 46.2%. 여러분, 요 기본 세율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개인 자연인들 소득 과세할 때 적용되는 스탠다드 그죠? 베이스가 되는 세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세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 잡으셨죠? 여러분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는 말은 과세 정책적으로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루틴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루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냥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자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몇 년 미만요? 2년 미만.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보유 기간이 몇 년? 2년 미만이죠, 그죠? 아니 뭐 1년 미만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법 있잖아요. 이제 원칙은 기본 세율인데 부동산 양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은 투기성 거래 있잖아요, 그죠? 투기성 거래가 뭡니까? 단타매매죠. 쉽게 말하면 단타매매, 그죠? 단타매매. 여러분 이 투기성 거래를 판정하는 연이 보유기간 몇 년이다? 2년입니다. 원칙은 2년. 원칙은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2년. 그러니까 2년 이내 팔았느냐, 그죠? 2년이 안 되느냐 아니면 뭐다? 2년 이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죠? 큰 흐름이 일단 그렇게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원칙은 세율 적용할 때. 그러니까 단타매매니까 뭐다? 이거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불이익을 주는데 초단타가 뭐죠? 너 1년 이내냐? 1년 안 돼가지고 정확하면 1년 미만, 그죠? 1년 안 돼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1년에서 2년 차이냐? 2년 사이냐, 그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죠? 물론 여러분 실무상으로는 그냥 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 오픈북이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좀 머릿속에 항상 그죠? 떠오르면서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초단타 매매 뭐예요, 여러분? 1년 미만의 세율 먼저 볼게요. 몇 프로죠? 몇 프로다, 여러분? 예, 50%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냥 양도 차익 반내라 이거예요. 많이 내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취지가 뭐라고 했죠? 기본 세율보다 불이익을 주는 거죠. 우리 아까 기본 세율 최고 높은 세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42%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힘들면 뭐다? 초단타니까 기본 세율보다 높이 갈 것이다, 그죠? 42보다 높은 건 뭐다?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40%인지 50%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이게 초단타일 때 뭐다? 기본 세율보다 높으니까 얼마? 50으로 갔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50 원칙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다?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 단타 매매는 조금 봐줄게. 알겠습니까? 1년 미만의 단타를 하더라도 50%다 여기다 10% 감해준다? 감해줍니다. 그럼 몇 프로요? 40% 중과하겠다. 알겠습니까? 10% 봐줍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죠 여러분? 몇 년 전에는 무조건 50이었거든요. 자, 무조건 50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단타를 하더라도 10% 다운했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여러분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택 세제 있잖아요. 주택 세제는 예를 들면 어떤 목 좋은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격이 형성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것들이 뭐다? 세율이 높아버리면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얹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일단 호가를 던져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죠? 팔리면 팔리고 아니면 말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던진 게 어디 하나가 진짜 거래가 되면 이제는 그 뭐가 돼요? 그게 실가가 돼버립니다. 시세가 돼버립니다. 형성하는 과정이. 그죠? 예. 자, 즉 뭐냐면 이게 여러분 단타라고 해서 50%는 맞는데 여러분 파는 사람은 흔히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를 하더라도 취득하는 사람들이 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진짜? 그죠? 자, 이 부분은 뭐다? 조금 그냥 동급으로 일반하고는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10% 다운해가지고 몇 프로요? 40%. 아시겠죠? 두 번째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요? 단타인데, 그죠? 여러분, 얘는 이렇게 뭐다? 1년 미만이 50이니까 얘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보유했으니까, 그죠? 예, 10% 낮습니다. 몇 프로요? 예, 단일 세율 40%,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주택하고 뭐다? 조합은 입주권은 뭐요?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 세율.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좀 재미나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참 웃긴 규정인데, 그죠? 여러분 조금 시작은 좀 안 맞는데, 여러분 기본 세율이 최고 높은 건 몇 프로예요? 예? 예. 42%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죠, 그죠? 예. 근데 뭐다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뭡니까, 여러분? 그죠? 이제 주택 이외의 것은 뭐다? 그게 나와 있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이외의 것은 단위세율 몇 프로고요? 40%고, 그죠? 주택 등은 기본세율 몇 프로 적용한다? 40 몇 프로요? 2% 적용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네. 좀 특이한 규정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여러분 이게 뭐 비사업용 토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우리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로 언급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괜히 세율에서 다른 거 넣어버리게 되면 너무 헷갈려요. 아시겠죠? 예. 자, 넘기시고요. 7페이지. 자, 7페이지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흔히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흔히 투기 지역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표현을 세법에서는, 그죠? 예. 원래 여러분 이 투기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 지구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주택 정책 같은 거 발표할 때 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투기 지역 이렇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여러분 2017년 8월 3일부터 그죠? 종전의 투기 지역을 대체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발표 몇 번 됐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예? 여러분 2번으로 많이 아시더라고. 최근까지 큰일 나실 분이에요. 고객들한테 3번입니다. 3번.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18년 12월 31일자로 또 추가로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3월이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죠? 네, 좀 이따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그죠? 쉽게 말하면 감 잡으셨죠? 아, 투기 지역 종전 대체하는 거니까 봐준다, 중과세한다. 네, 중과세하는 지역,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고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알겠습니까? 이 권리를 팔았을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몇 프로 과세하겠다? 50%입니다, 이거. 무조건 5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강화하는 거죠. 맞습니까? 다만 그 밑에 별표 재미나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죠? 그럼 이거죠. 거꾸로 말하면 조정 대상 되기 이전에 모르고 뭐다 나는 어쨌든 그 취득 입주자로 선정된 게 있는데, 알겠습니까? 여기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죠?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계약금 받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조정 대상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입주권에 대해서 뭐 잔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 팔기로 한 사람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뭐다? 50%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법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반영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정 대상 되기 이전에 알겠습니까? 팔기로 하고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음날 조정 대상 됐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잔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다? 중과세로 하면 이건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중과 대상 안 하겠다. 자, 다만 여러분 그 밑에 뭐라 나와 있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알겠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중과 대상 안 하는데 언제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요? 입주권을 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중과 안 한다는 말이고요. 그죠? 그 뒤에 거는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뭐다?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저 아래 1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언제요? 18년 2월 13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1호에는 뭐라고 나있죠?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그죠? 1인이 아닙니다. 그죠? 1세대가. 그죠? 예. 우리 조금 더 1세대 개념 하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보유자를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 알겠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 전부가, 그죠? 다른 입주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뭐다? 배우자가 있을 걸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이죠. 여러분 읽어보니까 요 1과 2를 갖춘 사람이 입주권 하나 당첨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득이한 사유로 팔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이 판 거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투기 목적으로 보기 좀 힘들잖아요.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죠? 또 30세 이상이고 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알겠습니까? 중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 입주권과 관련돼서 중과세하지 않는 규정은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